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은 12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자신의 아들. 하지만 그는 이제 거대한 IT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기억 속 어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어린 딸이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머니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눈물과 의심, 그리고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며 마지막엔 따뜻한 감동으로 가슴을 울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은 늦가을 오후의 차가운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고 이진수 화가 추모전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미술관 안은 고인의 작품들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쳤다. 이선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난 몇 주간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다. 선영 씨, 많이 힘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수가 좋아했던 그림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며 선영은 기계적으로 응답했다. 남편 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12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아들. 민호에 대한 그리움까지 더해져 그녀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오후 3시쯤 미술관 입구로 새로운 인파가 몰려들었다. 선영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선영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설마 그 남성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12년 전 7살이었던 민호가 어른이 된다면 저런 모습일까?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그에게로 다가갔다.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선영의 숨이 멎었다. 민호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의 생김새.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혹시 성함이 장영민입니다. 넥스트 솔루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성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영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형민은 이미 고개를 돌려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형민이 그림을 가리키며 동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정장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다.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작고 초승달 모양의 흉터. 민호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 생긴 그 흉터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민호야. 선영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형민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다 해도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12년 전의 사진들을 꺼내보고 또 보았다. 7살 민호의 웃는 얼굴, 오른쪽 손목에 초승달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정말 민호인 걸까?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넥스트 솔루션 장영민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각종 언론 인터뷰, 사업 성과,
수상 경력들이 즐비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의 출신 배경은 묘연했다. 대학 시절부터 갑자기 나타난 듯한 행적. 가족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용기를 내어 넥스트 솔루션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장영민 대표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사적인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죄송하지만 대표님 일정이 매우 빠듯하셔서.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형민을 다시 만났다. 그는 한 여성과 함께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자주 고개를 떨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형민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빠, 머리가 아파요.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다. 형민은 즉시 소녀를 안아 올리며 카페를 나섰다. 선영은 그들을 따라 나갔다. 실례합니다. 형민이 돌아보았다. 선영을 알아본 듯 미간을 찌푸렸다. 추모전에서 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희귀신경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 사례가 거의 없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그럼 혹시 장기 이식이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선영의 마음이 무너졌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호의 딸이라면, 자신의 손녀라면. 그날 밤 선영은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 김 박사는 그녀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선영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당신이 먼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선영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형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형민은 당황했다.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그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요. 저도 아이를 잃어본 엄마거든요. 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선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보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며칠 후 형민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선영이라는 분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네, 대표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족관계, 특히 자녀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선영은 12년 전 아들을 바다에서 잃었고 그 아들의 이름은 민호였다. 실종 당시 나이는 7살. 형민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12년 전 이전의 기억이 없었다. 의사들은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고 여겨왔던 그 흉터.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검사를 해봅시다. 형민이 선영에게 말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확실히 알고 싶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 박사가 봉투를 열어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99.99%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선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형민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정말 제가 민호야, 정말 민호구나. 선영이 형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민은 급히 병원을 나섰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형민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한편 그의 딸 지은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은이가 병상에서 물었다. 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곧 올 거야. 그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이 병원을 찾아왔다. 지은이 보러 왔어요. 형민은 말리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안녕, 지은아. 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은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예쁜 이야기 들려줄까? 선영은 지은이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형민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묘하게도 익숙한 장면이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도 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 며칠 후 형민은 선영을 다시 만났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너는 방파제에서 놀고 있었어. 갑자기 높은 파도가 와서 저를 구해주려던 사람이 있었죠? 아저씨가. 응, 맞아. 어부 아저씨가 너를 구해줬지만 너는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고. 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다른 병원이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12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아빠도 나도. 선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지은이의 상태가 위험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영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제 심장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엄마. 형민이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지은이를 꼭 살려줄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형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12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중간에 선영의 심장이 2번이나 멈췄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지은이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선영 씨도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형민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지은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다시 웃음을 찾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지은이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선영은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지은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형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12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연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못 알아봐서. 괜찮아, 민호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다. 남편 진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한 달 후 선영은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진수가 몰래 써온 일기였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던 선영은 3년 전 날짜의 글에서 멈춰섰다. 오늘 넥스트 솔루션 장영민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봤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우리 민호와 같다. 특히 옆모습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만약 틀렸다면
선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조금 더 확인해 본 후에 선영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도 그 사람 사진을 봤다. 점점 확신이 선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봐도.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또 다른 날짜. 선영이가 요즘 더 힘들어한다. 민호 생각 때문에. 차라리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마지막 날짜에 글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선영이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 민호 이야기도 내가 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지만 혹시 내가 틀렸다면 선영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차라리 운명에 맡기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선영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2달 후, 선영은 형민과 지은이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12년 전 민호가 실종되었던 그 바다였다. 무서우시죠? 형민이 물었다. 아니야. 이제는 무섭지 않아. 너를 되찾았으니까. 지은이는 건강을 회복해 활기차게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같이 만들어요. 세 사람은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엄마, 형민이 조용히 말했다. 네, 민호야. 기억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소중해. 해가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길게 드리워졌다. 12년의 긴 이별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고 기뻐하고 계실 거야. 바람이 불어와 선영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했어, 선영아. 정말 잘했어. 6개월 후 형민은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선영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은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때로는 형민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민호야, 너는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엄마.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아빠처럼. 형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장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12년의 삶도 민호였던 어린 시절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다. 저녁이 되면 그는 어머니와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는 진수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선영이 차려준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 이야기를 해줄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피로 연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진수가 좋아했던 그 별들이. 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별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이며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운명적 재회를 다룬 작품입니다.
1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